부담이 돼? 옛날에 솔직히 박근혜, 이명박은 부담이 됐어요. 그지? 응? 그런 어떤 열광적인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누가 황교안 씨한테 열광해요? 율브린너 닮아서 열광하나? 머리 깎으니까 잘생겨서? 그리고 이분이, 저는 황교안 씨의 가장 큰 적은 황교안이에요. 그지? 입만 열면 폭탄이야. 그래서 요즘에 입을 최대한 이렇게 잘 닫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닫을 수 있어?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제가 능력이 있는 양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청문회 때 거의 하루 종일 하는데 그 천원을 견뎌내면서 끌고 나가잖아. 그거 대단한 정치적 실력입니다. 한번 그걸 당해봐. 황교안 씨가. 제가 보기엔 멘탈이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그분이. 그럼 누구? 유승민? 곧 돌아오실 분 한 분이 있네. 안철수. 장제원 의원 어때요? 파격적으로다가? 응? 아들하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응? 아들이 힙합 추고, 그지? 응? 괜찮잖아. 이게 얘네 문제가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반면에 여권은 어땠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시점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 차기가 준비가 돼 있었어, 사실은. 대선 후보 경선 때, 그죠? 다음은 이재명, 안희정이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 외에도 뭐 박원순 시장이랄지, 그죠? 뭐 지금 이제 갑자기 좀 부상이 되긴 했지만 조국 장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김경수 경남지사, 응? 너무 많아서 문제였었던 거야,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자유당으로 사실 이게 이번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자유당으로 이게 민심이 갈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면 박근혜 탄핵이 아주 먼 일이 아니잖아. 한 10년 전쯤 일이야. 그럼 모르겠어.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벌써 이게 아무나 나가도 될 판인데 후보들이 많아, 선수들이. 그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다음 선거 희망이 없는 거죠. 보수 쪽에서 볼 때. 그래서 뭘 한 거냐? 다 제거 작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선수가 없으니 상대 선수를 없애놓으면 되잖아, 일단. 지금부터 딱 그 구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일단 안 되는 사람. 그죠?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안 되는 사람. 김경수 지사. 힘들겠죠, 그죠? 일단 이제 이게 힘들다는 게 뭐 법적으로 뭐가 힘들어질 거다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겼어. 뭐 이게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안희정 전 지사, 그죠? 이분은 그냥 영원히 가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국 장관. 사실은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으면 확고부동한 거의 확실하다고 봤어요, 저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야,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한번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재명 지사.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대. 이재명 지사 뭐 기각될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덕담인지. 지금 판을 보세요. 지금 대립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른바 사법 카르텔 대 현 정부잖아, 지금.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재명 장관 파기환송을 한다, 지사를? 그렇게 건전한 곳이고, 그렇게 합리적인 곳이었으면은, 우리가 이러고 싸우질 않습니다. 저는 90% 이상,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특히 더더욱 기세가 살았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킹메이커는 우리다.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 영화 그거 있었어, 누굽니까? 그 잘생긴 사람 많으니까. 조인성 씨가 나오는, 더 킹?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올 초에 나왔나 그랬을 거야. 올 초야, 작년 초야. 아무튼 그거야. 막 검사들이 때, 저 킹메이커야, 씨. 막 좌지우지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죠? 킹메이커잖아. 자기들이 대통령을 다 결정하잖아, 그죠? 너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만들 수 없을지는 몰라. 근데 누굴 대통령 안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윤 총장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지, 그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지리산에서 이제 초인이 내려올 겁니다, 지리산에서. 그동안 사회와 완전히 정리돼서 어떠한 범죄에도 관여되지 않는,
이 사람을 털어봐야 그죠? 뭐 흰옷 한 벌 나오는 뭐 이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 한은 검찰한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 뭐 좀 잘 나가신다는 분들, 예? 그 이제 재계 쪽이건 우리나라 재벌들 합법적으로 정말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했을까요? 응? 아닌 거 다 알잖아 우리가. 그 정치인들 중에 정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그죠? 나는 진짜 교통위반 딱지 한번 뗀 적이 없고, 응? 진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현실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뭐 정치인들이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치가 돈이 들게 돼 있잖아 지금 시스템 자체가. 돈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해? 네? 후원금 받아서 그 1,000원, 2,000원? 그거 세 발의 피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에. 제가 한때 옛날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국회의원 서울에서 모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데 40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것도 민주당 쪽에서. 보수당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유당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그 차떼기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차떼기에 10분의 1 정치자금,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 10분의 1 이상 받으면 내가 뭐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그러면 여기 나오면 곱하기 열을 하면 된다는 거야. 사실은 계산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공천 장사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그게 뭐 하나의 뭐 룰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진짜 검찰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그죠, 킹이 안 되게 하는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저는 조국 장관이 한번 뚫어주길 바랬어요. 아, 니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도 이번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니네 뜻대로 됐어. 그럼 이재명은 놔둘까? 저거 안 놔둡니다. 응? 절대로 안 놔둬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있어요 이제? 뭐 거의 다 날라갔네, 그죠? 응? 박원순 시장,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이런 분들 얘기 나와요, 그죠? 또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뭐 지지율 어쨌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분들은 왜 계속 괜찮을까? 위협이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위협이 안 되거나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나. 그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야권의 대선 후보 분들을 다 추려내고 솎아내고 있다. 그럼 진짜 나중에 나가서 대통령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겁나서 나가겠어요? 응? 야, 나도 조국 골라는데 잘못하면 누가 나가겠어?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했잖아 정치를. 응? 그때는 어쨌건 국민들의 지지나 있었어요, 그죠? 국민들이 지지하고 뭐 이런 그냥 뭐 열광적이었잖아, 그죠? 뭐 여의도에서 연설하고 막 몇백만 명 모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돌 맞아, 그죠? 검찰이 저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돌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뭐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볼 때 팝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팝니다, 앞으로 팔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파고 있어요, 그죠? 많은 파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뭐 퇴임 전이건 이후건. 그래서 총선 때 뭐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예전에 했던 그 못된 짓을 또 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그 첫 방송 지소미아 얘기하면서 일본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탄핵.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들었겠어 이 말을. 일본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해.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이제 일본하고 일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유한국당이 안에서 난리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뭐냐
일본에서 치고, 뭐 자유한국당이 치고, 미국이 치고 이래갖고 지금 대통령이 힘들다 이 얘기, 조국으로 치고, 그 형국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섰다라는 거는 앞으로 쟤네들이 기세가 더 살아서 어마어마한 공세를 더 밀고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싸움에서 좀 패배한 거다, 지금. 그리고 2004년이 제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렇게 될 거야. 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면 계속 그래, 양보하고 하나 주고 그래, 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김민웅 교수님이, 촛불 집회 때 그러면 아주 뭐 멋진 연설을 하시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 호랑이한테 그러면 떡 주면 안 잡아먹냐. 조국이란 떡을 줬어,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더 큰 떡을 내놓게 달라게 하기 마련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물론 뭐 달림이, 또 달림? 달림이 지켜주셨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우리끼리 싸우고, 뭐 서초동이 여의도건 뭐 광화문이건 그게 뭔 중요해? 그거 뭐 중요해요? 서초동에서 하면은 그게 검찰을 압박하는 거고, 광화문에서 하면은 청와대를 압박하는 거야? 여의도에서 하면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모여도 돼. 세종시에서 모이자고요. 한 1,000만만. 모이도 좋잖아. 전국에서 와야 되니까. 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우리가 망했단 말이야. 이해찬 대표가 사퇴를 시켰니만 이거 100% 제가 보기엔 기레기들이 그죠? 미끼 던지는 거예요. 그죠? 물으라고. 안에 싸움 나라고. 실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어도 그거 물면 안 돼.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지면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려면은, 그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 없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생각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면 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훌륭하시더라고요. 감찰 그 국장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어젠가 불렀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직접 지시를 내리시고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난 나 몰라, 에이씨 아 몰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고 이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수습해 나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3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지만은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제가 민심을 나름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딱 종합이 된 거야. 제 뭐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법무부 장관을 잘 뽑아야 돼요. 이거는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누구냐?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할 사람이냐 말할 사람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이 하나의 상징처럼 만들어놨어요. 법무부 장관 자리를. 이게 뭐야? 개혁의 깃발이고 개혁의 상징이야 지금.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예컨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뭐 그분이 잘할지 말지를 떠나서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담긴다는 거야. 뭐 잘할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임은정 전 검사? 그죠? 뭐 이런 분이 뭐 법무부 장관이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 출신의 그 일반적인, 그죠? 그런 분이 그냥 뭐 내부 승진해가지고 장관이 됐어.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나 퇴각이야.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국민들이 맥이 빠집니다. 깃발이 없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보다 더 개혁적인. 뭐 이미 조국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 퇴임하시면서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후임으로 올 것이다. 뭐 준비가 돼 있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
준비가 돼 있건 안 됐건 그 말이 맞다. 조국 장관보다 더 개혁적인 그런 분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정치적이다. 뭐 예컨대 뭐 이재명 지사 그걸 못하나? 아니 잘리면 그것도 못 안 되나? 그럼 안 되겠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인물로 개혁의 의지를 인사권으로 보여줘야 된다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나의 인사권을 하나의 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야 이거 무슨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야 이게 다 일을 우리가 칠수록 더 악화되잖아 상황이. 그러면 일을 그만합니다 이제 그 짓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장관이 나가니까 이정희 대표 법무장관 나와서 또 난리치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어요? 뭐 산호명보다 더 센 거 없나 뭐? 아무튼 뭐가 왔어. 뭐 이렇게 되면 못하잖아. 그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 공수처법. 공수처법도 현재 검찰 개혁에 뭐 이인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경찰 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법이다. 앞으로 검찰 개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출발점이야. 근데 뭐 시작이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작부터 어그러져. 그럼 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수처법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될지 안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법인지 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허나 중요한 건 하나의 상징이야. 그죠? 아까 말한 조국이 깃발인 것처럼 공수처도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런 조건에서 이번 국회에서 뭐 10월 말이죠 지금 처리 기한은 10월 말에 공수처법 통과시켜야 돼요. 이것도 못했다? 그러면은 진짜 국민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여의도건 서초동이건 촛불 들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자유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속내를 다 드러냈죠. 황교안 씨는 다음 총선 이후에 다음 국회에서 이거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나경원 씨는 아예 반대한다는 입장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분이 제일 겁나겠지 나경원 씨가. 그죠? 공수처법 통과되면 거의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투톱이야. 그죠? 지금 황교안 씨만 해도 김학의 사건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죠. 김학의 별장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지휘해서 은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수사가 되기 시작하면은 황교안 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 나경원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뭐 좀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하나 건드리면 손대면 툭 하고 터지는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뭐 두 분한테 공수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두 분한테는. 그래서 뭐 정략적이다, 장기 집권 뭐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공수처 만들었다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으면 박근혜는 왜 안 했어? 말이 돼? 되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면 자한당이 문제예요, 그죠?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면? 근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자한당은 원래 그런 거고 그냥 돌아서 미쳐 날뛰는 거고 그냥 이거 어차피 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한당 빼고 나머지가 동의하면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봄에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그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순서 문제나 이런 쟁점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된 건 그거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연계해서 처리한다. 그걸 앞에 할지 뒤에 할지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연계 처리하는 거는 합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표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국회의원법 폐지냐 개정이냐 막 난리가 났을 때 4대 개혁 입법 때는 그게 모자랐어.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3분의 2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처리 가능한 조건이야. 근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이거 합의하겠어요? 공수처법? 뭐 초록이 동색인데 그거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바른미래당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선거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안 되면은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지금 지지율만 딱 놓고 보면은 뭐 10%가 안 되잖아 다. 그럼 뭐 한 두세 석?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는 이길 데가 없잖아. 그게 거의 문 닫는 수준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절박한 문제다 지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뭐 내부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건 간에 이거 안 따라올 수가 없는 형국이 돼 있다. 자, 전제는 뭐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만 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촛불이 여의도로 가건 뭐 서초동으로 가건 어디로 가건 좋은데 요거 지금 상황을 저는 정확히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돼. 뭐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야 양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지? 양보한다는 게 뭐냐? 의석수 몇 개 양보가 되겠지 결국은. 그러니까 내 살을 떼서 더 큰 걸 얻어야 되잖아. 뭐 이른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을 발라 뼈를 얻는다. 뭐 그런 생각,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막상 표결 들어가면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죠? 선거법 뭐 부결되고 뭐 이거 부결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너네 진짜 뭐니 이게 또 그렇게 돼. 그나마 4대 개혁 입법 때는 현실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였어. 그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3분의 2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실패를 했다 치지만 지금은 정치를 잘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를 처리를 못한다? 그럼 왜 처리를 못하는 거야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무슨 대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또 한편에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이게 야 머리가 아프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우리 밥그릇을 이거 나눠야 되니 예? 300개를 나누니까 이게 내가 좀 뺏기잖아 한두 개.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이거 한 130개 하자.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새끼 되는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 수를 늘리건 줄이건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늘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현재 국민들 정서상 그렇게 나갔다가는 다 똥물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발생했던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못지않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얘네가 하나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러니까 그럼 제3정당을 왜 선택하자. 야 정의당을 한번 다음 밀어주자. 뭐 혹은 뭐 어디에요? 바른미래당을 밀어주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니네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고 누구나 뽑으나 결국은 매 한 가지야. 라는 인식이 생기게 돼. 특히 젊은 층은. 그죠? 나이가 이제 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해봤잖아.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를.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층, 지금 20대는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정치에. 그리고 그 후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 열쇠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 그 촛불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유한국당, 물론 자유한국당이 제일 잘못하는 거지만은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런 놈들이고, 그죠? 이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하고 정리를 시켜야 되고, 그 패스트트랙 수사를 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될 문제라면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문제는 자유당과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정확히 압력을 넣을 때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당면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 뭐 법무부 장관. 근데 이게 사실 검찰개혁 문제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솔직히 검찰개혁 되면 좋겠어요. 검찰개혁 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 정보 전문가? 인권이 향상되고 뭐 그죠? 저런 막 검사들이 대통령 만들고 뭐 이런 거 없어지고 그죠? 뭐 나빠지는 건 아니죠. 좋지. 뭐 사법에 관련된 사람은 그지 뭐 그 뭐예요? 그 피의 사실 공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포토라인 서가지고 막 쪽당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머리 가리고
일반 국민이라고. 그 나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 솔직히. 근데 지금 저는 뭐 이게 검찰 개혁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아 그래서 그게 뭘 나하고 뭘 어쩌라고?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쟤네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워, 그죠? 내가 피의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문제야, 그죠? 나의 이해관계하고는 크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거 아니잖아. 뭐 정치검찰을 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딱 까놓고. 그죠?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가지고, 그죠? 대통령이건 뭐 정치권이건 치고받고 맨날 싸우지만 하는구나, 이런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현안 자체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뭐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갖고 막 하고 이거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검찰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 민생하고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막 등이 가려워 죽겠는데, 그지? 야, 내가 일단 배부터 긁어주고 나중에 생각나면 등도 긁어줄게. 배는 안 가려워. 등이 막 가려갖고 막 손이 한다고 미치겠는데 막 배 긁고 있어. 그건 차라리 안 긁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막 약 올리는 거야? 막 배를 막 긁고 있어. 야, 여기 빨리 긁어봐 하는데, 야, 배가 더 중요한 거야, 너. 배가 따뜻해야, 위장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너 배를 긁어야 돼. 뭐 이 소리밖에 더 되냐고. 검찰개혁도 중요한 문제고, 언론개혁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한국 사회가 뭐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려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근데 국민들의 지금 1번 요구가 뭐냐 이거예요. 저도 죽겠어. 지금 사업이 안 돼갖고. 미치겠어.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갖고 부도가 나니 많이 하는 판국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최근에 뭐 좀 이제 관심을 좀 갖지만은, 막 촛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 난리 났나 보다 그러고 관심을 갖는 거지. 당장 내가 지금 이게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조국 장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문제는 경제고 민생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돼. 그래야 검찰개혁에 정치적 동력도 생기고, 뭐 언론개혁에 정치적 동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되잖아. 사실 조국 장관 문제도 국민들 지지율이 뭐 70%, 80% 이랬으면은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그나마 좀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그죠?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뭐 조국 반대 지지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그냥 무당파, 그죠? 여기가 늘어난 정도예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심 없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2007년 대선 때 확인이 됐어, 그죠? 대단히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게 거의 30% 가까운 득표율 차이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수 세력의 전형적인 전술이야. 정치에 대한 혐오, 염증.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통해 노린 것도 큰 틀에서는 저는 이런 문제라고 봐요. 젊은 층들 특히. 촛불 집회, 세월호 사건, 촛불 집회 이후에 매우 정치에 예민해진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치? 야,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박근혜나 뭐 최순실이나 조국이나 그게 그거야, 그지? 잘 봐라, 정유라 밀어주는 거나 조민 밀어주는 게 다 똑같잖아. 그런 허상을 조작해내가지고 젊은 층들이 자기들을 투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안 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 못하면은, 그지? 이 흐름, 추세, 이거는 바뀌기가 어렵다. 그걸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보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대통령도 경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져. 그 뭐냐? 이재용 회장을 자주 만나세요. 그러잖아. 이재용 회장 자주 만나. 그거는 이제 경제 살리기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일자리 좀 늘려달라,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즉 삼성에서 좀 돈을 풀어달라.
그래야 이게 뭐 경기가 좀 어떻게 회생되지 않겠냐.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재용하고 내가 손을 잡고 뭔가 부패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삼성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삼성에서 직원을 더 채용을 안 해서 이런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왜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미국도 안 좋고 뭐 일본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폭발 직전의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1년 내내 본 게 뭐예요? 우리는 뭐 조국 대전을 했는데 중국하고 중미 대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대전을. 미국이 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해공갈이에요. 제가 보기엔 제살 깎아먹기고. 중국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미국도 손해가 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어. 근데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그저 기업을 잘 운영한다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즉 이재용 회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경기 지표가 좀 회복되고 그런 거 있겠지. 뭐 투자 늘리고 하면은 고용 지표가 좀 늘어나고. 근데 그건 결국 언발에 오줌 누기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게 뭡니까? 그거 삼성 만나가지고 재벌들 만나가지고 경제 살리기 하는 거 이거 누가 더 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겠습니까? 황교안 씨가 잘할까요? 재벌 중심의 경제 전략, 경제 정책은 자유한국당의 전면 특허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쟤네가 망하고 탄핵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소득 중심의, 그게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하고 이게 같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소득주 서민 중심으로 뭔가 경제정책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한 거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는 이른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고 있어. 그럼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박근혜 이명박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갈 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미봉책으로 잠깐 뭐 경기 지표를 뭐 향상시키고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제 경제판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못 하시면은 사실은 지금 좋아질 일이 별로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죠. 왜 답이 없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8.15 때. 평화경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봐. 이거 외에 어떤 답이 있어요? 태평양 중심에서 대륙 중심으로 경제의 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지금.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 있어. 그죠? 2020년이면 뭐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곧 추월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가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잖아. 유라시아 대륙을 다 아우르면서 세계 경제를 묶어나가는 하나의 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시베리아에 매장돼 있어요. 우리 다른 머리 위에. 북방 경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문이 어떻게 닫혀 있는 겁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월드컵 예선전 했는데 지금 DMZ만 허물면 되잖아요. 철조망만 걷어내면은 대륙경제로 가는 관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잡아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몇 번을 만나가지고 그 길로 갔잖아 지금.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가스관만 연결하면 돼요 지금. 시베리아 가스관. 이거 다 합의가 돼 있어요. 러시아랑 우리도 합의가 돼 있고 제가 북한이랑 러시아도 합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우리랑 북한만 합의를 하면 돼.
그리고 북한도 그걸 합의할 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아니 국가 전략을 바꿨잖아. 그죠? 경제 중심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 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미국이 자꾸 뭐 하고 제재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골 아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북한은 경제에 총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관 연결이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세계 경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봐요. 제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10년 동안 가스 공급 문제가 협상을 했어요. 10년을 했어 무려.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 걸 많이 사다 쓰는데 얼마에 합의를 했냐면은 100만 리터당 380달러. 100만 리터당 38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380달러면은. 그럼 1리터당 얼마예요? 2.5원. 그거에 합의를 했어, 이미. 그리고 이제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은, 리터당 우리 서민들 수준에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리터당 2.5원이야. 이러면 진짜 물보다 싼 거예요. 그죠? 게다가 물류 비용 안 들어가. 그죠? 가스만 설치하면은. 물론 2.5원에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 또 가공을 하고 뭘 하고 또 인프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야지. 근데 적어도 현재 가스값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가스관만 연결을 하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 도시가스 쓰잖아요. 10만원 나오던 게 5만원 나오는 거야. 그냥 국민들한테 5만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무슨, 뭐야, 그냥 뭐 복지해가지고 세금도 닫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가스관, 저는 SK가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가스관 연결하는 데. 그 SK가 그쪽 사업을 하죠. 시베리아부터 북한을 관통해가지고 부산까지, 그죠? 가스관이 내려가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창출되는 고용의 효과. 뭐 제가 무슨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삼성 가가지고 이재용 씨한테, 그지?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 문제를 타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제재를 못 풀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좀 결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죽을 건지, 그지? 이대로 망가지다가 또 정권 바뀌고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 미국에 좀 반대가 있더라도 뭐 미국의 반대가 우리가 이렇게 너 말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실제로 대단한 뭐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군사적이건 압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굴복해 버리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 우리도.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께서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저는 못 건진다고 봅니다. 별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 아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이제 백두산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말 타고 왜 백두산을 왜 가? 그 전에 요맘때쯤 꼭 10월, 11월, 뭐 12월 이때쯤 되면 꼭 겨울 눈 오고 나면 꼭 백두산을 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래서 백두산에 칼바람을 맞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혁명가랑 그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백두산에 칼바람을 맞은 거는 뭐냐면 이 뭔가 중대한 결정, 어려운 상황, 그죠?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그 칼바람을 이겨내면서 중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죠? 한 해는 장성택이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죠? 그 직후에. 그 뒤에 또 어떤 해에는 ICBM 발사를 했어요. 이런 일들하고 다 결부가 돼 있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도보로 가든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말을 타고
그죠? 김여정 부부장까지 대동을 하고 응? 쭉 갔어 말을 타고. 근데 말이 제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백마 이렇게 나오는데 군마라는 표현도 나와요. 북한이 그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해서 생긴 나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백마 타고 뭐 총싸움하고 그래갖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지? 우리가 느껴지는 말의 상징성은 뭐예요? 귀족 뭐 이런 게 느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징이 좀 다른 거야. 근데 북한에서 백마를 탄다 이거는 뭐냐? 김일성 주석.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항일 투쟁, 항일 전쟁, 그죠? 뭐 6.25 때 이런 게 상징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거기에 왕별이 말 보니까 말 장식에 왕별이 하나 딱 박혀 있어. 그걸 딱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얘기잖아.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지, 그죠?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1년 내내 하는 얘기야. 올해까지나 보겠다 이랬어,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0일도 안 남았어. 올해까지만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해결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 뭐 이것도 분석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북미 실무회담 결렬됐죠, 그죠? 그 미국이 뭐 변한 게 없다 그러고 가버렸어, 북한이. 뭐 이따위가 다 있냐, 뭐 거의 이런 분위기야, 지금. 그거 깨졌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몇몇 분들은 11월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제가 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끝나는 판이니까. 정상이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야, 그냥 전쟁을 할래. 그냥 합의를 볼래. 이걸 하고 끝내야 돼. 그지? 그냥 바로 전쟁 가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올해 아니 시한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판 깨진 거야. 그러면은 뭐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결정한 거는 그거는 뭐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네. 그럼 새로운 길이 뭐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또 종편에서 뭐 평론가 분들이 나오셔서 막 분석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런 조국이 밉잖아.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미워요, 그죠? 저놈은 위조범이야, 저 위조 가족이야. 그러면 그 병원 입원 그러니까 진찰 그 진단서도 위조했을 거야라는 선입견이 생겨. 근데 우리가 이제 평론가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응? 무조건 나쁜 짓이야.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봐, 객관적으로. 다 알려주는데, 그죠? 나 뭐 할 거야, 이거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 보도에. 위대한 사색을 뭐 하셨다. 응? 위대한 사색. 그러면은 사색 깊게 한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한 거야, 그죠? 말을 타고 백두산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은 옆에서 말도 못 붙여요. 말을 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잖아.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혼자서 백두산을 가면서, 그리고 그 백두산에 벌써 눈이 내렸어요. 그죠? 폭풍이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기를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생각밖에 할 게 없어. 말을 타면은. 그죠? 그런데 사색인데 대단히 장고를 했다는 뜻이고, 그죠? 그게 위대한 사색이래.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 뭐 정도로 해야 위대한 일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그죠? 하여튼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거야.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사색을 했고 중대 결심이 있을 거다. 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평론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것, 그분들의 이제 눈높이의 위대한 건 이런 거예요. 핵실험도 하겠다, 뭐. 그죠? 영변 핵시설 이제 폭파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지 않겠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뭐 재건하는 걸 할 거다. ICBM을 쏠 거다. 뭐 SLBM을 쏠 거다. 이게 되게 웃기는 소리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얼마 전에도 했잖아. SLBM 쐈잖아, 그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내가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거니까 그때 한 게 아니잖아. 응? 몇 달 전에 한 거잖아요, 지금. 몇 달 전, 한 달밖에 더 됐나? 그죠? SLBM 쏘고 한 달도 안 됐죠? 그럼 이건 새로운 길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SLBM 쏘는 거는. 그러면 그 이상의 무슨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백마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뭔 뜻이겠어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 나올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 답이 빤히 보인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 상황 아실 거라고 봐요. 북미 사이에, 솔직히 제가 아는 건 이제 장님 코끼리 이거 하는 거지, 그죠? 뭐 정보가 뭐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북미 실무회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그죠? 어떤 상황이고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백마 타고 갔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요 지금 그죠? 청와대 백악관에서.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제 트위터 날립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말 좋아합니다. 그죠? 언제 승만 한번 같이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던지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뭐 좋은 친구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뭐 인간적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뭐 둘이 이제 친분이 꽤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겁나니까 그러는 거야, 그죠? 또 일을 저질까봐. 그러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 관계가 좋아,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안 싸울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계가 좋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북한도 바로 뭐 일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또 뭐 신년사를 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을 텐데 어쨌건 내년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북미 간의 대반전,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그죠? 내년 총선 어떤 정국이 될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누가 중단시킬 수 있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트럼프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 돼서는 안 돼요. 중재를 해서 그럼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재에 포함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미. 제재랑 무관한 문제잖아.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뭐 말은 할 수 있겠지, 그죠? 응? 이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에게 뭘 어떤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일본처럼. 응? 뭐 경제 보복을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결의안을 깨는 거야, 이게. 응?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뭘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계속 말만 무성했지 한 게 없잖아, 지금. 그죠? 금강산 개성공단 노무현 대통령이 막았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한 짓이잖아. 왜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냐고요. 적폐 중에 적폐인데 남북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저는 북한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야 니네도 쟤네 편이지. 그죠? 니네 결국 미국 편 아니냐. 니네가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익도 좀 챙겨주고 미국의 이익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 편만 들고 있으니 니네랑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죠? 미국하고 정리하겠다,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에 월드컵 예선전 무관중 경기 한 것 때문에 뭐 또 이제 난리예요. 시끄러워요. 이게 던지는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잘 볼 필요 있다고 봐요. 마음이 완전히 다친 거야 이제는, 그지? 뭐 북한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냐면 북한 사람들의 이 정서 자체가 손님을 그렇게 홀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지?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박근혜가 가도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근데 이번에 솔직히 대표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것도 무슨 정치적 문제로 온 것도 아닌데 유례가 없는 홀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선수들 간에 뭐 몸싸움도 있었고 뭐 욕설이 오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 이거는 북한 선수들이 원래 좀 거칠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선수단의 정서 자체가 그랬다는 거야, 그지? 이게 한 동포인데 우리 한번 잘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지? 뭔가 대단히 격앙돼 있는 상태야.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민중들이 고통이 아니라 이게 분노가 폭발할 분노의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지금 경제에 총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잖아, 그죠? 하물며 개성공단, 그럼 남녘 동포들이라도 뭐 개성공단이라도 좀 열고 뭐라도 하고 해서 북한이 맨날 말로는 그래요. 북한 개혁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응? 그 개방을 그래서 개방하겠다 그러는데 안 열어주잖아. 개성공단 열어준 거잖아요. 그죠? 금강산 열어줬잖아, 어쨌건.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평양 정상회담 때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이 백두산에 같이 올랐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방한 거잖아요, 백두산은. 전 세계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아주 케이블카가, 그지? 최신식으로 잘 돼 있어.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올라가면서 백마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지연 거기 방문을 했죠. 삼지연 지구를 방문을 했어요. 뭐 대단히 대규모 관광단지가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누가 도와줘야 되냐고. 미국하고 꼭 뭐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해야 돼요. 진짜 미국이 무서워서 진짜 공 한 번 제대로 못 차는 상황이 돼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더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됐건 뭐 지금 꼭 개성공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상징적 조치가 좀 필요한 거야. 아 남쪽이 동포애를 가지고 민족애를 가지고 우리하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가스관 연결하자고 그러는데 가스관 연결하고 나면은 전략적 경제 협력이 돼요 이제. 그게 한번 연결되고 나면은 우리도 사실은 눈치를 봐야 돼.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죠? 그 싼값에 쓰다 갑자기 장 뽑아. 옛날에 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쪽 가스를 러시아에서 많이 공급하는데 장 뽑아버렸어. 가격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겨울에 막 동사하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데 몇십 명씩 죽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죠? 전략적 수준의 신뢰가 있지 않은, 전략적 최소한 동반자의 관계 정도가 형성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도 위험해. 그죠? 아무리 당장 뭐 가스 싸게 쓴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까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 그죠? 북방 경제를 이게 평화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스 뭐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작은 뭐 금강산 관광 그게 뭐 금강산 관광 해가지고 핵무기 만든대. 이런 판국에 그럼 가스를 연결하면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뻔한 거잖아. 그거는 엉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단계로 나가려면 지금 전 남북관계에 뭔가 능동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알았어요. 그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그 뭡니까? 뭐 황우석 박사 나오고 뭐 생명공학 경제 잘 안 되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막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애를 썼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황우석 박사? 아직도 진실은 안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건 그 생명공학의 꿈이 물거품이 됐어, 하루아침에. 그때도 똑같아요, 상황이. 문제는 경제였어, 그죠? 그러니까 막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삽질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거봐, 기본은 삽질이야. 뭘 생명공학이야, 뭐 IT야, 그지? 대단한 소리 하지 마.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벤처 한참 키우고 IT 쪽에 많이 투자를 했지. 그거 잘 안 되고 생명공학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봐 삽질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4대강 개판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경제 협력이 살 길이라는 거를 사실은 깨달으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임기를 얼마 안 앞두고 뭐 6개월도 안 남겨준 시점에 그런 합의를 하니, 그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지금. 이게 조금만 더 늦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집권 초기에 그래도 그죠?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셔야 된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경제 문제에서 이제 평화경제 구상을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